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하실 추구에 나오는 시는 황정견의 춘향, 즉 봄볕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공부하시는 이 순간이나마 봄볕을 쐬면서 봄 향기를 맡으며 봄나무를 캐서 향내나는 나물밥을 해 드시는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이제 추구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황정견의 칠연절구인 춘향의 문장을 발췌해서 한 구에서 두 자씩 빼서 편집을 한 시입니다.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죽순 황독각 궐아 소아 권. 죽순은 누런 송아지의 뿔과 같고 고사리 순은 어린 아이의 주먹 같구나 라는 시입니다. 그럼 그 본문인 춘향으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죠. 죽순 초생 황독각 궐아 이작 소아 권. 시심 야채 취향반 변시 강남 2월천. 먼저 이 시를 지은 황정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황정견은 북송 때의 정치가이고요. 시와 글씨, 그림 모두에 뛰어난 삼절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는 노직이고요. 노자는 이제 미련할 노예요. 직자는 고들직이죠. 미련하고 곧다. 호는 산곡도인, 산골짜기에 사는 도인, 혹은 부옹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부자는 물거품 부입니다. 물거품 같은 노인. 이 자나 호에서 보시다시피 황정견이 육아인은 아니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소식, 소동파죠. 미불, 채양과 함께 송의 명필 혹은 문인화가의 일인으로 불립니다. 소동파를 중심으로 모인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그 신분이나 교양 혹은 학문 혹은 그 필력 등을 직업화가 구별해서 자신들만의 그 사대부들만의 그림을 그린다고 만든 파가 이제 문인화파인데요. 그는 소동파의 문화에서 문인화로 또한 크게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후 소동파의 시를 공부하실 때 따로 소개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황정견은 이 소동파보다 성격이 좀 내향적이고 학구적이었다고 합니다. 창작 기법 면에서도 더 신비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나라 때 회소라고 하는 승려의 맥을 잇는 아주 자유분방한 초도체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이 거사라는 말은 출가승려가 아닌 제가신도를 말합니다. 거사로서 선의 뜻을 깨달은 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불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가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죽순초생 황독각. 입니다. 죽자는 이제 대나무 죽자죠. 순자는 죽순 순자입니다. 위에 대나무 죽자가 붓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는 이제 10일을 뜻하는 순자입니다. 이 쌀포가 있고 날일자가 있죠. 10일 된 대나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존재를 말할 때 이 쌀포를 넣고요. 입구자를 넣어서 문장에 있어서 작은 구자가 됩니다. 귀절 구자인데요. 이렇게 그 문장에 있어서 작은 요소, 귀절 구죠. 망아지 같은 경우 말마자에다가 이 귀절 구자를 넣으면 망아지 구자가 되고, 개사슴 록자, 그러니까 개견자 있죠. 거기다가 구자를 넣으면 강아지 구자가 됩니다. 초자는 시초초자죠. 옷의자에 칼도자입니다. 옷을 이제 만들 때 칼로 딱 자르는 그 순간, 그것을 초라고 합니다. 날생자고요. 누를황, 송아지 독자인데요. 이 망아지나 강아지와 달리 이 송아지 독자는 소우자에다가 팔매를 썼습니다. 원래 이 팔매는 요 사자가 선비사자가 아니고 날출자입니다. 원래는 요 날출자를 뺀 요 그물망의 조개패자가 팔매, 살매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후에 사다, 팔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돈으로 물건을 그물에 싸서 갖는 그런 삶매가 되고요. 팔다일 경우에는 위에 날출자를 붙여서 내보내는 것이 팔매가 됩니다. 그럼 송아지는 왜 망아지나 강아지처럼 귀절 구자를 넣지 않고 왜 팔매를 했을까를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밭을 가는 황소 혹은 젖을자는 암소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송아지는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소우자에다가는 팔매자 넣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 각자는 뿔 모양을 표현한 자입니다. 처음 갓 나온 그런 죽순은 누런 송아지의 뿔 같다. 뾰족하게 솟은 그 죽순을 누런 송아지의 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걸아, 이작, 소아, 권. 이번에는 고사리 순이 되겠습니다. 풀초변이 다 있죠? 풀과 관련된 단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걸자는 요 아래 걸자가 발음이 되겠는데요. 지시대명사 그를 나타내는 그 걸도 있고요. 부족하다는 의미의 걸. 또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머리로 몰리는 상기병 걸자가 있습니다. 저는 고사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쩌면 그 상기병에 고사리가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 걸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바깥의 언덕엄은 새총의 모습이 변형된 것이라고 해요. 이 안에 이제 거스를 역자는 양양자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품 흠자는요. 사람의 모습을 상영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총을 들고 양을 치는 사람 해서 돌골족 걸자라고도 합니다. 그라는 3인칭 대명사는 돌골족을 비하해서 그놈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걸자가 쓰였다는 말도 있고요. 대걸걸자는 그 대문 문자에 요 부족할 걸자를 넣습니다. 그것은 그 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과인이나 그 하찮은 몸뚱아리라는 의미의 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좀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그 대문 안에다가 걸자를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고사리 걸자예요. 상기병에 좋은 고사리. 그리고 아자는 어금니 아죠. 어금니 아는 그 짐승의 그 송곳니를 형상했다고 하네요. 그 싹이라는 것이 송곳니처럼 뾰족뾰족 새싹이 돋는 모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아 하면은 고사리 순이 되겠습니다. 이작이죠. 이는 과거 시제죠. 이미 벌써. 초생은 지금 새싹이 돋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생긴, 이미 돋은. 그러니까 죽순보다 고사리가 더 먼저 싹이 돋나 봅니다. 이 고사리는 이미 벌써 싹이 돋은 거예요. 어린 아이 아자는요. 아래는 어진 사람 인자고요. 위에 자는 뇌를 말하는 그 정수리 신자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리는 이렇게 막힌 건데요. 여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정수리의 혈이 닫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를 이렇게 열어놨고요. 요거는 아직 이를 갈지 않은 전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아자가 되고 이 건자는요. 위에 그 8팔자 이거는 열려있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손수변이 왼쪽에 손, 오른쪽에 손, 그리고 가운데 손 요 안에 10십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중간에 생략되었다고 하네요. 손 3개가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뭔가를 향해 주먹질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싹이 돋은 고사리수는 어린 아이의 주먹 같구나 했습니다. 두 구절이 대꾸가 되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죽순과 걸아가 짝이 되고요. 초생 지금 막 돋는 그 다음에 이작 이미 돋은 황독각 소아건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대꾸를 한 연이 되겠습니다. 봄나무를 동물의 뿔과 어린아이의 주먹으로 표현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심 야채 치향반 시자는요 시험 삼아 할 시입니다. 말씀 언부의 법식 식자죠. 이 식자를 보시면
이 장인공자의 주살익자입니다. 주살이라는 것은 쏜 화살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화살을 맞은 동물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살의 끈을 다른 그런 것을 주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만든 주살, 그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시험해 본다라는 뜻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심자는 찾을 심이에요. 이게 갑골문에서는 위에 손우자와 아래 손가락 마디 촌이죠. 두 손으로 벽을 더듬으면서 뭔가를 찾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여기는 입구자가 들어가 있고 이제 장인공자가 들어가면서 뭔가를 찾되 이제 소리를 내면서 공을 들여 찾는다는 찾을 심자가 됐습니다. 야채죠. 들나물 혹은 들채소 이렇게 되죠. 치자는 불뗄치입니다. 불화자가 뜻이 되겠죠. 이 흠자는 하품 흠자인데요. 불 떼려면은 부채질을 하거나 바람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뗄치입니다. 그 다음에 향자고요. 향기로울 향자, 밥판이 되겠습니다. 이 향이라고 하면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향나무나 향료를 이제 가루내서 반죽해서 만드는 천연향을 이제 향이라고 하죠. 이 천연향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묘한 효능이 있다고 해서 옛날부터 향을 굉장히 귀하게 취급을 했는데 요즘은 그 화학 향이 많이 나와서 물건마다 향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별로 몸에 좋지 않다고 하죠. 요즘 뭐 아토피가 유행하는 것이 화학향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향반이라고 하면은 향내 나는 밥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의 부제죠. 시험 삼아서 들나무를 찾아서 캤겠죠. 찾아서 향기 나는 밥을 지어본다는 뜻이에요. 쌀을 씻어서 그냥 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야채 들나무를 쌀에 넣어서 나물밥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나물밥을 지어봤다는 얘기예요. 황정견은요, 이 향에 관해서 매우 관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에 관한 그 품평도 매우 정묘했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제가신도로서 그 참선의 뜻을 체득한 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의 향에 대한 관심은요, 코끝 참선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향내를 맡으면서 참선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시나 문장은 그 향이 물씬 풍기는 그 말 그대로 코로 즐기는 그런 문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이 춘향, 즉 향반, 이 문장도 그 향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지금 이제 공부하실 건데 깨달음을 향한 열망이 엿보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향에 대해 집착하는지 향이 지닌 10가지의 덕, 즉 향10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향10덕 해서요. 향의 10가지 덕입니다. 이 향10덕은 그 황정견이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향10덕의 원본의 제목을 봤는데 다들 황산곡이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본 자료로는 황정견이 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덕인데요. 요 짝으로 1, 2하고 3, 4하고 5, 6하고 7, 8 연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감격 귀신, 청정자심, 그죠? 감자는 이제 감동시킬 감자고 격자도 감동시킨다는 격자예요. 같은 뜻으로 맺은 단어입니다. 귀신이 있죠? 귀신도 유사 관계로 맺은 단어예요. 귀신을 감동시킨다. 이 귀신은요, 향을 먹습니다. 그 예불 드릴 때도요, 개정해 3덕을 그 개향, 정향, 해향 합니다. 향으로 올리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향이 나야 높은 청정한 그 귀신의 감흥을 하는 것이고, 향이 더러우면 낮은 급의 신이 감흥을 해서 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자심, 자신의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미신식으로 해석하시지 마세요. 이것은 과학입니다. 내가 깨끗하면
친구도 깨끗한 것이고, 예, 주위가 다 깨끗한 것이에요. 내가 더러우면 당연하죠. 그쵸? 예, 신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 4 같이 읽겠습니다. 능제 5에 능교 수면. 이 문장 구조도 같죠? 예, 능이에요. 능이 뭐뭐 할 수 있다. 조동사입니다. 제거하다죠? 능이 있으니까 제거할 수 있다. 무엇을? 오예. 더러울 오염되었다 그러죠? 예자도 때 예자예요. 그래서 더러운 때, 예,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 있다. 능교, 요 각자는 교로 읽으셔야 돼요. 잠을 깨우는 때에는 각으로 안 하고 교로 씁니다. 예, 수면, 잠자는 것을 깨울 수 있다죠. 요 숫자와 면자가 다 눈목자가 뜻이고요. 잠자는 형태가 다르죠. 숫자는 내릴 수죠. 눈꺼풀이 내려온 거예요. 졸고 있는 그런 완전한 숙면의 상태가 아닌 그런 잠이고요. 이 면자는 눈목자에 이게 백성민자죠. 이 백성민자는 옛날에 그 백성들을 그 노예로 삼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눈을 송곳으로 찔러서 장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는 눈목자에 열십자, 예, 송곳으로 찔른 그 모양을 한 글자예요. 그래서 면자는 아주 고라 떨어지게 자는 그런 면자입니다. 그래서 능이 잠을 깨울 수 있다. 예, 향이 좋으면 예, 더러움도 제거시킬 수 있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정중위우 진리 투한 있습니다. 정중 고요한 속에 진리죠. 예, 바쁠 때. 그래서 정과 진, 고요할 때, 조용할 때. 진은 이제 속세 진자인데요. 먼지 진자죠. 예. 이걸 꼭 먼지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속세에서의 그 바쁠 때. 중, 가운데 중이죠. 어디 속이라는 의미가 있죠. 요 리자도 속리자입니다. 예, 속옷 리자예요. 예,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할 때에는 친구가 되고 고요할 때 향을 사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흠칠투입니다. 아주 바쁜 와중에는 또 그 향으로 인해서 한가로움을 훔칠 수 있다. 빼낼 수 있다. 그런 거죠. 바쁜 와중에도 향 피우면서 잠깐 그 한가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7번입니다. 다이불념, 과이위족. 이렇게 짝이 되지 않습니까? 다 대꾸로 되는 거예요. 다이, 과이. 향이 너무 많을 때에도 불념, 실증나지 않아요. 향을 아무리 많이 피워도 실증나지 않아요. 실증날 염입니다. 많으나 실증나지 않아. 아주 은은하게 향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깔끔하게 나기 때문에 실증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요, 천연향일 때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화학향을 많이 팔죠. 좋지 않습니다. 이 호흡에도 폐에도 좋지 않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고급의 좋은 향을 말하는 거예요. 과이위족, 부족하지만 그러나 족하다, 만족해요. 예, 왜냐? 부족하지만 이 향이 오래가요. 은은하게 오래가기 때문에 설사 피우다가 부족해서 안 피워도 여전히 그 향내가 나는 요것을 이제 향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 마음수양 할 때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예, 하나도 실증내지 않고 부족해도 만족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향 그 자체로만 여기 해석을 했습니다. 9번입니다. 구장불효 상용무장. 이것도 짝이죠. 오래도록 해도 항상 해도 짝이에요. 장은 그 창고장이죠. 보관하는 장자예요. 오래도록 보관해도 썩지 않고. 예. 옛날에 그 선물 받은 향이 오래 있어도 여전히 그 향을 유지하고 있죠. 항상 써도 장애가 없어요. 뭔가 탈이 나지 않아요. 좋은 향이죠. 이 좋은 향을 얻기가 어렵죠. 비싸고. 예, 그리고 향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냄새가 좀 너무 독하고 이런 거 좋지 않죠. 향에는 10가지의 덕이 있다 해서 이 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황정견이 말하고 싶은 이 향반, 향기 나는 밥, 그 고급의 향이 나는 그런 밥은 어떤 밥인가?
이 향반이라는 단어는요, 유마경이라는 책에 향적 불품의 단어가 있는데요. 유마거사라는 거사가 있습니다. 황정견처럼 출가 승려가 아닌 제가신도입니다. 부처님 제자인데 제가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제1제자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유마거사가 모든 것이 아주 묘한 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체 묘향국에서 머물고 계시는 향적 부처님, 거기에 가서 향반을 좀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 가지고 와서 그 유마거사가 그 신통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공양을 했다고 해요. 향자에다 쌓을 적이죠. 그 명호가 향적이에요. 그러면 이 향반이 뭐길래 그 많은 대중들에게 공양을 시켰는가? 향반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밥이라는, 우리가 먹는 그런 그 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맡음으로써 이제 포만감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포만감보다 정신적인 그 지혜를 먹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향반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이 향반을 먹게 되면 소화가 되는데 최소 7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7일간 그 향이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문이나 연각승, 이것은 그 천수경의 그 지혜 안에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성문승이나 연각승이 이 향반을 먹게 되면 해탈할 때까지 그 향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향반을 먹으면 해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정견이 이렇게 향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이 향반을 먹으면 번뇌의 독을 소멸시킨다 그래요. 그 상미라고 해서 독을 없애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미처럼 이 향반을 먹으면 인간이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향반은 그 중생이 그 중생심으로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향반을 먹음으로써 지혜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벼감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밥통 속에 앉아서도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물속에서 목마르다고 우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끼 식사를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짐승처럼 배만 부른다고 그게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어떤 그런 목마름,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정견이 이 지혜가 담겨있는 이 향반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향반을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나오는 문장이 시심 야채 취향반이에요. 야채를, 들나물을, 이 봄에 막 돋아나는 그 야채라도 한번 시험 삼아서 해서 향반을 좀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시는지요? 마치 그 향적 부처님이 내리신 향반을 먹은 것 같은 환상을 느끼고 싶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황정견의 그 향에 대한 집착도 알 수 있겠고요. 깨달음을 향한 갈망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변시 강남 2월천. 변자는 바로, 즉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뭐죠? 시는 지시대명사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여기가 강남의 2월의 날씨구나. 이것도 다르게 많이 해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강남의 2월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음력 2월이면 양력으로 3월경 되겠죠? 이 강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강남이 어떤 곳인지. 이 강남은요, 남쪽 오랑캐 만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초나라, 위에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해서 좀 척박한 변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370년도에 진나라가 망하면서 사마해가 남경을 이제
동진의 도읍지로 정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강남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물이 많고 날씨도 따뜻하다 그래요.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는 거의 뭐 여기서 나는 그 곡물로 중국인들 전부를 먹여 살릴 정도로 그런 곡창지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백거인은요, 이 강남호라고 노래했다고 해요. 강남은 좋은 곳이라는 거죠. 아주 산수자연이 아름답고 역사도 370년대 이래로 역사가 유구하고 그리고 그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예술문화에 있어서는 제1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세속적인 그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공간으로 알려져 있죠. 황정견이 여기가 바로 강남이구나. 강남의 2월, 이 따뜻한 완연히 봄이 된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변시 강남 2월천. 바로 여기가 강남의 2월 날씨로구나 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죽순초생 황독각. 지금 막 돋아난 죽순은 누런 송아지의 뿔과 같고 보라이작 소아권. 이미 솥은 고사리 수는 어린아이의 주먹 같구나. 시심야채 치향반 시험삼아 야채를 캐서 향기로운 밥을 지어보니 변시 강남 2월천. 바로 여기가 강남의 2월 날씨구나. 아무쪼록 봄이 돼서 봄나물에 향기나는 밥을 지어서 맛있게 드시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겨울 잘 견디셔서 내년 봄 건강한 모습으로 봄맞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